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책임 제한의 주체와 대상 채권, 책임 제한 배제 사유와 그 해석, 또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의 시효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책임 제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배제 사유,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의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1항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유조선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를 등록된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 소유자가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됩니다. 또 운항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단체가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되는 외국 정부 소유의 선박, 또 선체 용선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유조선을 선체 용선한 경우에는 등록된 선박 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모두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등록된 선박 소유자와 외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단체, 선체 용선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 선주와 함께 선체 용선자가 모두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의 선박 소유자는 책임의 주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법 제5조 제1항, 제4항,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이와 같은 다양한 주체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종류와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69조 내지 제77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제한 제도는 모두 총체적 책임 제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법 제797조의 운송인 책임 제한 제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책임을 제한하는 개별적 책임 제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대상 채권은 법 제7조 제1항 제1문의 해석상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책임 제한의 대상 채권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7조 단서에서는 다만 그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 제한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를 책임 제한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의 측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때에는 법의 형평의 원칙상 책임 제한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넓게 인정하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제도 자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 자신이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법 제7조 단서 규정에서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 자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5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소유자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선박을 선체 용선한 경우의 선체 용선자도 포함하여 선박 소유자 자신의 선체 용선자 자신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대결 1995년 3월 24일 94마 2431 사건에서 책임자의 주체에 따라 각각 자신의 고의 또는 무만 행위가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신의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자기를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영국 법상으로는 분신의 법리, 즉 alter ego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당연히 자신의 자기 부자기로 봅니다. 또 해무감독의 행위도 자신의 자기 부자기로 본다는 견해도 있으나 책임자인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 법의 해석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선박 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임자인 배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행위 기속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책임자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의는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자인 배제 사유로서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을 물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 사유로 보는 우리 민사법의 개념으로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책임자인 배제 사유로서의 고의는 일반적인 민사상 고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모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설에 따르면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개념, 인식 있는 과실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고의 외에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식이라 함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 등이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무모한 행위를 해석한 것은 대법원 2015년 11월 17일 선고 2013-6134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고의 외에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2001-58269 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것을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제25조 전단에서는 제22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 증거로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제 7조 제1항에서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책임제한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법상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제도는 달리 이 법에서 선박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유료오염 손해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항변권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의 배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입증은 채권자의 책임으로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의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된 채권액의 총액이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의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따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합계가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시점에 개시한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면 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 제9조에서는 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해서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 선박, 구조 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 선박 또는 구조 선박의 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 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 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 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 선박, 구조 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적 성질은 항변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책임 제한은 선박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체적 책임 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대상 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 한도액을 최고 한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 책임 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절차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에는 6개월의 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책임 제한 제도는 해상 기업의 위험 분산과 해상 기업 활동의 보호 및 장려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이라고 하여 엄격한 배제 사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1년 이전 상법에서는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라고 하여 과실만으로도 책임 제한이 배제되는 이러한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현행 상법은 선박 소유자 등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이라고 하여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협약 제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상법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의와 무모한 행위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모한 행위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입니다. 중과실이라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무모한 행위를 중과실로 해석을 하는데요. 일반 과실과는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과실은 책임제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의 필자는 그 무모한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형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민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중과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구분할 해석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행위의 귀속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인 자체의 경우에는 법인기업 자체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요. 주식회사의 이사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무한책임사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무감독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일반 직원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역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국 법상 분신의 법리에 따르면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제한 절차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또 청구액이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청구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을 법원의 심리 및 결정이라고 합니다. 책임제한 절차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입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를 통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선박 소유자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2001-58269 판결에서는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 증거로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 한도를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에까지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들은 책임제한 절차 외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제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은 책임 한도액 내에서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책임제한 절차에서는 책임은 100% 인정하되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선박 소유자의 보호, 즉 해상기업 활동의 위험 분산과 보호를 통해서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제한 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69년 책임협약은 유료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 1992년 개정 책임협약은 책임 한도액을 상향하고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화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한도액의 지속적 상향 및
보상체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에 대한 해석도 국제적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고려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제도 입법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제도 입법 취지는 크게 해상 기업 보호, 보험 가능성 확보, 국제적 조화로 볼 수 있는데요. 해상 기업의 위험 분산과 해상 기업 활동의 보호 및 장려가 첫 번째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책임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또 국제협약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해운 질서의 유지가 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의 칙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제도 자체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제도와 환경보호의 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제한 제도의 필요성은 해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 또 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 기능, 국제적 해운 질서 유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이랄까요, 이 중요성은 해상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은 피해자 보호가 매우 강조되는 것이 사법의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이 해양 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의 선주가 이를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책임을 제한시키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을 통해서 강제보험을 들게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된 범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든 손해를 배상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해상 기업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라는 양면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료오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또 환경보건을 위한 적절한 재원 확보, 이를 통해서 선박 소유자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책임 제한 제도는 단순히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줄인다기보다는 이러한 그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해주고 또 환경보호의 요구에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기금을 통한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해상기업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선박 소유자가 고의 또는 무만 행위로 유료오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책임 제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1995년 3월 24일 94마 2431 사건은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책임 제한의 주체가 선박 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또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자신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자신의 각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이 2004년 7월 22일 2001-58269 사건에서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이라 하면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15년 11월 17일
2013-61343 사건에서는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유료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 항변권이 책임 제한 제도입니다. 또 책임 제한의 주체는 등록된 선박 소유자, 외국 정부 소유 선박의 운항자, 선체 용선자 등입니다. 또 책임 제한 배제 사유로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중과실을 들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는 서면 청구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배제 사유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제한 제도는 해상기업의 위험 분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면서도 고의나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환경보호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